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기동전사 건담 3강의 하사웨이 극장판 키르케의 마녀 등장기체 HG144분의 1 아류제우스, 이 제품 가져와 봤습니다. 국내 발매일은 2026년 5월 16일 토요일, 발매 정가는 144,000원. 제품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입니다. 이 기체는 3강의 하사웨이 극장판 키르케의 마녀에서 페넬로페 건담이 수리 중이었기 때문에 대신 레인 에임이 타게 되는 기체로 극장판 오리지널 기체라는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프라모델 판매를 위해 급조한 설정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지만 키르케의 마녀 극장판에서는 이 기체가 존재하는 의미를 확실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제품 조립하는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먼저 올라간 빠른 조립 리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자세한 제품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소체 구성은 양산형 뉴건담과 무장인 CJ 빔 라이플과 함께 아류제우스를 구성하는 파츠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신규 조형이지만 정크 파츠도 남는데 런너 구조상 라이플 하나, 덕트 등의 노란색 파츠 3개, 페넬로페 때도 사용하던 디스플레이 베이스의 스탠드가 하나 남습니다. 먼저 양산형 뉴건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체 자체의 실루엣은 오리지널 뉴건담을 연상케 하는 디자인이 채용되어 있고요. 양산형임에도 불구하고 컬러 배치가 상당히 화려한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듯이 스티커로 색 분할을 보조하는 부분이 제법 되는데 의외로 파츠 분할을 잘 해준 곳들도 많다 보니 반다이의 색 분할 기준에 대해 좀 의문이 드는 킷이기도 하고요. 스티커에 아쉬움이 있다 하더라도 소체 자체는 관절 구조에 생략 없이 프로포션도 훤칠해서 일반적인 HG 제품으로 별도로 판매해도 될 것 같다 싶은 퀄리티입니다. 바로 헤드 파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는 뉴건담과 달리 블레이드 안테나가 한 쌍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발칸포 뒤쪽으로도 한 쌍이 추가로 달려있는 디자인이고요. 기본 안테나는 변형을 위해 접어주는 기믹도 구현되어 있습니다. 트윈아이는 노란색 파츠 위로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는데 발칸포 부분과 동일 파츠라 발칸포는 색 분할이 되어 있고요. 블레이드 안테나 고정부와 턱 부분은 녹색으로 분할이 되어 있고 뺨 쪽은 오디세우스 건담과 같이 직선으로 뻗은 모습인데 옆부분에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덕트부도 몰드는 새겨져 있지만 내부의 부분 도색이 필요하겠고요. 전면 카메라 센서와 뒤쪽의 카메라 센서에도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접합선은 달랑 몰드로 잘 가려준 모습이네요. 몸통은 기존 뉴건담에서 좀 더 디테일이 추가된 모습으로 녹색 파츠 분할된 부위도 있지만 스티커로 분할이 된 부분도 있고요. 덕트도 노란색 파츠로 분할되어 있지만 내부는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허리는 관절 구조가 있어 파츠가 나뉘어져 있고 측면에서 보더라도 접합선이 잘 가려진 형태를 하고 있고요. 등 쪽에 백팩을 장착하고 있는데 탈거해 보면 공용 2홈 구조로 연결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팩 자체도 단색 파츠이지만 몰드 디테일은 상당히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고요. 일부 부분 도색이 필요한 곳이 있지만 버니어 몰드도 상당히 세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빔 캐논 겸용 빔 사벨이 달려있는데 교체형 파츠를 활용하여 캐논을 발사하는 포즈도 재현 가능하고요. 물론 빔 사벨로 사용하기 위해 탈착도 가능합니다. 이제 팔파츠, 어깨의 아머부터 보시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파츠 분할로 색 분할이 상당히 세밀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면, 후면의 노란색, 회색 파츠 분할에 바깥쪽 덕트의 녹색 파츠도 분할되어 있습니다. 어깨 관절은 구체 모양 관절로 구성되어 있고 팔 상박의 장갑 앞부분이 파츠 분할되어 있지만 파란색 부분은 스티커를 붙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팔꿈치 관절 또한 원통형의 뉴건담과 비슷한 디자인이고 팔 하박에도 프레임이 노출되는 부위나 손목 연결부는 파츠 분할로 구현되어 있고요. 왼팔과 오른팔에 장착된 파츠가 다른데 오른팔에는 예비 빔 사벨이 수납되어 있는 유닛이 장착되어 있어서 가동하여 탈착이 가능하지만 놀랍게도 흰색 파츠 위에 스티커로 모두 덮게 되어 있습니다. 왼팔에는 게틀링포 유닛이 장착되어 몰드가 세밀하게 잘 표현되어 있고 포구의 디테일도 괜찮고요. 양팔 모두 연결부의 회색 파츠는 노란색 스티커로 색 분할을 보완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파츠는 손등 커버와 손가락 파츠로 분할이 되어 있고 볼 조인트 관절로 가동도 가능합니다. 허리 아머는 바로 눈에 띄는 게 고관 V자 몰드, 이 부분은 노란색 스티커를 붙이게 되어 있고요. 하단에 프레임이 보이는 슬릿 형태가 있고 전면 스커트 아머도 프레임이 보이는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스커트 아머에도 흰색, 파란색, 노란색 파츠의 색 분할이 잘 되어 있고 후면 스커트의 윗부분과 하단부의 프레임이 노출되는 부분도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리어 스커트 아머의 노즐 부분은 부분 도색이 필요하겠고요. 고관절 내부에도 몰드 디테일이 잘 들어가 있고 전면 스커트 아머와 리어 스커트 아머에도 몰드 디테일이 잘 표현되어 있고요. 고관절 축은 스윙 기믹이 있어 위치를 변경해 줄 수 있고
하단부에 매치된 3mm 홈으로 디스플레이 베이스와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다리를 보시면 고관절 연결부는 구형 관절 형태로 몰드 디테일이 잘 표현되어 있고, 허벅지 장갑 파츠도 각부에 몰드 디테일이 잘 표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접합선도 잘 가려져 있습니다. 무릎 관절도 디테일하게 꾸며져 있지만 뒤쪽의 파이프에는 부분 도색이 필요하고요. 무릎을 꺾더라도 내부에 비어 보이는 곳은 없습니다. 무릎 쪽 장갑에 내부 프레임이 보이는 슬릭 구조가 있고, 양쪽에 파란색 파츠 분할과 노란색 덕트로 파츠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슬립 부분과 측면 몰드에는 부분 도색이 필요합니다. 종아리에 슬러스터 커버 또한 몰드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내부에 버니어도 분할되어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아쉽게도 가동이 되진 않고요. 발목 관절 또한 구체 형태로 고관절과 같이 몰드가 잘 표현되어 있고, 발파츠와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발끝에 노란색 스티커를 제외하면 나머지 부분은 파츠 분할이 잘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에도 버니어가 파츠 분할되어 있고 몰드도 잘 표현되어 있지만 아쉽게도 가장자리 쪽에는 골더 공증이 확연히 드러나는 구조네요. 이제 양산형 뉴건담의 가동 범위 살펴보면 그래도 최신 건프라인만큼 목관절 가동 범위 양호하고, 어깨 관절로 앞쪽으로 스윙도 가능하고요. 팔을 옆으로 올리는 각도는 90도가 좀 힘겨워 보이지만 팔꿈치를 기준으로는 깊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팔 상박의 축으로 회전도 가능하고 손목도 볼 조인트 관절 특유의 움직임이 가능합니다. 허리를 앞뒤로 숙이는 각도도 무난한 편이고요. 좌우로 스윙하거나 골반 축으로 회전하는 동작도 가능합니다. 고관절 축의 스윙 기믹이나 스커트 아머를 각각 넓게 벌려줄 수 있어서 다리를 좌우로 벌리거나 앞뒤로 벌리는 각도도 괜찮고요. 무릎을 기준으로 접는 각도도 장갑이 맞닿는 한도까지 깊게 접어줄 수 있습니다. 발목 관절도 다축 관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가지 각도로 움직여줄 수 있어서 접지 않은데 적당히 도움을 줄 것 같네요. 이 제품 디스플레이 베이스에 전시할 때는 하단의 3mm 홈에 별메인 액션 베이스와 연결하여 전시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양산형 뉴건담에 부속된 파츠 살펴보면 먼저 교체형 손파츠로 기본적인 주먹선 파츠 한 쌍, 편선 파츠 한 쌍, 라이플 장착용 손파츠 한 쌍, 빔사벨용 손파츠 한 쌍까지 상당히 다양한 교체형 손파츠가 부속되어 있지만 손등 커버는 한 쌍만 들어있기 때문에 손파츠 교체 시 손등 커버를 재활용해줘야 되는 점은 아쉽습니다. 무장으로는 먼저 테스트형 빔 라이플이 부속되어 있고요. 흰색 파츠 3개로 구성되어 심플한 구성인데 색 분할은 스티커를 통해 보완하게 되어 있는 점은 아쉽지만 그나마 접합선은 잘 가려져 있습니다. 장착은 라이플용 손을 재조립해서 끼워주시면 되고 상당히 단단하게 고정됩니다. 다음은 빔 사벨이고요. 먼저 오른팔에 장착된 예비 빔 사벨 그립이 하나 있고, 백팩에 장착된 빔 캐논 겸용의 빔 사벨 그립 한 쌍까지 모두 3개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두 종류 모두 부속된 이펙트 파츠와 결합하여 사용 가능하고요. 예비 빔사벨은 무장용 주먹손 파츠에 끼워서 사용이 가능하지만 백팩의 빔사벨 그립은 전용 손 파츠가 한 쌍 부속되어 있어 돌기에 끼워 재조립함에 따라 단단하게 고정이 됩니다. 여기까지 양산형 뉴건담에 대해 살펴봤고요. 이제 아류제우스의 모빌 슈트 폼으로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먼저 양쪽 빔 캐논 조인트 파츠를 탈거해서 교체형 파츠로 바꿔서 장착해 주고요. 블레이드 안테나를 접고 어깨 장갑도 각각 모아주고 팔 각도를 정리한 다음 가슴 쪽 커버 파츠를 열고 전면 스커트 아머 파츠도 전개해준 다음 양 다리를 분리해줍니다. 고관절을 반대 방향으로 180도 돌려주고 뒤를 향하게 돌려준 다음 커버를 탈거해주고요. 종아리를 45도 정도 들어줍니다. 아류제우스 다리 프레임에 양산형 뉴건담의 다리를 끼워서 조립한 다음 플라즈마 제트 엔진 파츠들도 결합해줍니다. 아류제우스형 고관절 파츠에 양산형 뉴건담의 다리를 끼워주고 양산형 뉴건담의 상체 부분과 결합시켜주고요. 전면 스커트 아머 파츠도 각각 결합, 몸통부 장갑도 끼워준 다음 백팩 양쪽에 프레임 파츠를 끼워 꼬리 형태의 스테빌라이저 유닛도 결합해줍니다. 부속된 전용 스탠드에 하부를 고정시킨 다음 스테빌라이저 유닛도 고정시켜줍니다. 후드 부분 장갑 파츠도 블레이드 안테나가 파손 안되도록 조심해서 씌워주고 쉘프 노즐 파츠도 양쪽에 결합해주고요. 양산형 뉴건담의 어깨 파츠에 조인트 파츠를 끼운 다음 홈이 2개 있는데 윗부분에 아류제우스의 팔 파츠를 끼워주면 이렇게 아류제우스 모빌 슈트 폼으로 변형 완료됩니다. 전체적인 외형을 보면 상당히 큼지막한 모습인데 페넬로페 건담 배치 이전에 테스트형 기체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유닛 대신 플라즈마 제트 엔진 유닛이 주렁주렁 장착된 모습입니다.
대부분 흰색, 회색의 투톤으로 컬러 배치가 되어 있다 보니 확실히 시험기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요. 군데군데 배치된 클리어 파츠인 플라즈마 리액터도 입체적인 느낌을 주고 확실히 페넬로페보다는 디테일한 면이 돋보이는 것 같습니다. 기수 부분도 자세히 보시면 페넬로페와 비슷한 형태의 디자인에 파란색, 노란색 클리어 파츠가 위아래로 배치되어 있고 회색과 흰색의 투톤으로 파츠 분할도 잘 되어 있고요. 몸통 파츠와 어느 정도 간격이 있다 보니 양산형 뉴건담의 트윈 아이가 은근하게 보이는 형태도 멋진 것 같습니다. 몸통 파츠도 내부 프레임이 보이는 형태와 함께 덕트 등의 파츠 분할이 상당히 잘 되어 있고 후드와 달리 두툼한 형태고요. 추가된 프론트 아머에도 몰드 표현과 함께 측면과 하단에 미사일 컨테이너가 주렁주렁 달린 모습이 보입니다. 어깨 쪽에도 상당히 큼지막한 아머가 디테일한 몰드와 파츠 분할로 구성되어 있고요. 플라즈마 리액터도 역시 분할이 되어 있습니다. 바깥쪽의 플라즈마 제트 엔진은 별도 가동이 가능한 형태고요. 내부에 양산형 뉴건담의 팔도 보이지만 바깥에 아류제우스의 큼지막한 팔도 접합선을 잘 가려준 형태로 구현되어 있고 손 대신 미사일 컨테이너가 장착된 모습입니다. 팔 바깥쪽에 실드 형태의 파츠도 페넬로페와 비슷한 모습이지만 내부에는 골다공증이 보이고요. 등 쪽에는 쉘프 노즐이 양쪽에 3개씩 장착된 모습에 페넬로페와 같이 거대한 꼬리 모양의 스테빌라이저 유닛이 장착되어 있는데요. 쉘프 노즐의 경우 페넬로페에 장착된 미노프스키 플라이트 시스템이 없는 상태에서 플라이트 유닛을 사용하는 것과 대등한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용도라는 설정이 있다고 합니다. 쉘프 노즐의 경우도 상당히 세밀한 디자인에 플라즈마 리액터 파츠가 구현된 모습이고 각각 개별적으로 분리가 가능합니다. 핀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착하는 홈에 따라 위치 조정도 가능하네요. 스테빌라이저의 경우도 가동되는 부분이 있어 상하로 스윙이 가능하고요. 중간 부분에 달려있는 플라즈마 제트 엔진도 파츠 분할과 몰드 디테일이 잘 표현되어 있고 플라즈마 리액터 부분을 축으로 가동도 가능합니다. 리어 스커트에도 추가 장갑과 함께 미사일 컨테이너가 달려있어서 안 보이는 곳까지 잘 신경을 써준 모습이고요. 다리 파츠도 양산형 뉴건담의 다리에 장갑을 씌워준 형태이다 보니 무릎 관절에 하중이 좀 쏠릴 것 같아서 추후 낙지 관절이 걱정이 되긴 합니다. 양산형 뉴건담의 허벅지에는 파츠가 아무것도 장착되어 있지 않고 다리 하부 쪽에 플라즈마 제트 엔진 유닛들로 인해 볼륨이 상당히 커진 모습이고요. 연결부에는 각각 관절이 있기 때문에 플라즈마 제트 엔진을 다양한 각도로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발파츠도 플라이트 폼 변신 기믹으로 인해 4개 모두 접었다 폈다 하는 동작이 가능하고요. 하단에서 보시면 앞쪽에만 프레임이 채워져 있고 나머지 파츠에는 골다공증이 여실히 보이는데 플라즈마 제트 엔진 유닛 조인트 부분도 그렇고 뭔가 휑하긴 합니다. 사실상 가동을 기대하기는 힘든 형태이다 보니 팔, 다리 정도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간섭되는 부위도 많아서 스태츄 형태로 세우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물론 자립도 가능하지만 하중으로 인해 무릎이나 발목 관절이 걱정되다 보니 부속된 디스플레이 베이스를 사용해 전시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이번 아류제우스에는 소체와 스테빌라이저까지 이중으로 지지하는 포인트가 있어서 기존의 페넬로페에 비해 안정적으로 전시가 가능한 점은 확실히 개선이 됐네요. 아울러 부속된 서브암 파츠를 전면 스커트 아머 파츠 내부에 결속하고 빔 사벨 이펙트 파츠를 결합해주면 빔 사벨을 전개하는 형태로의 모습 재현도 가능합니다. 다음은 아류제우스를 플라이트 폼 형태로 변형시켜 보겠습니다. 후드 부분 파츠를 꺼내서 프레임을 늘려준 다음 블레이드 안테나 파선에 주의하면서 앞으로 닫아주고요. 팔과 쉘프 노즐 파츠를 모두 탈거한 다음 리어 스커트 아머를 뒤로 꺼내서 서로 접어줍니다. 꼬리 부분 슬러스터를 바깥으로 꺼낸 다음 위로 올려주고요. 다리 측면에 슬러스터를 올려주고 아류제우스의 발을 모두 모아준 다음 호주 유지용 조인트 파츠에 발을 끼워 자세를 고정해줍니다. 플라즈마 제트 엔진 유닛들도 전개해서 파츠들을 모두 펼쳐준 다음 각각 방향을 잡아주고요. 쉘프 노즐 파츠에 조인트 파츠를 끼워 양쪽에 각각 결합해주고요. 미사일 컨테이너를 꺼내준 다음 어깨 커버를 앞뒤로 전개해서 팔을 뒤로 올리고 나머지 파츠들도 자세를 잡아준 다음 소체에 결합해주면 이렇게 아류제우스 플라이트 폼도 완성입니다. 확실히 덩치가 있다 보니 대형 모빌아머 느낌이 물씬 나는 형태인데요. 무엇보다 스탠드로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어서 페넬로페에 비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모빌 슈트 폼에서 파츠들을 뒤로 밀어넣은 듯한 느낌도 들지만 인테이크 유닛이 상당히 많이 배치되어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오고요. 위에서 보시면 다수의 버니어 노즐도 화려하게 배치되어 있다 보니 작중에서의 고속 이동하는 장면이 떠오르는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키르케의 마녀 작 중에서도 인상적이었던 반파된 상태의 아류제우스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설명서에는 아류제우스 모빌슈트 폼에서 변형하는 형태를 설명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저는 양산형 뉴건담에서 재현해 볼 거고요. 일단 오른쪽 전면 스커트 아머 파츠를 전개해서 아류제우스의 아머 파츠를 장착해주고 왼쪽 빔 캐논 연결부를 탈거한 다음 조인트 파츠를 사용하여 아류제우스의 장갑 파츠를 먼저 결합해줍니다. 나머지 쉘프 노즐 파츠도 한쪽만 결합해주면 간단하게 반파된 아류제우스의 형태가 완성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에만 쉘프 노즐이 달린 형태가 뉴건담의 비대칭형 핀 판넬을 장착한 모습과 흡사하다 보니 설정을 위해 억지로 만들어진 모습이 아닐까 싶고요. 왼쪽 측면 어깨에 아머가 달린 모습도 제법 자연스러워 보이고 오른쪽에만 장착된 전면 스커트 아머도 HWS의 형태와 비슷하다 보니 확실히 정감이 가는 모습입니다. 가동 범위 면에서도 크게 간섭되는 부분은 없고 서브한 파츠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작중의 모습을 재현하는 것도 가능하겠네요. 취향에 따라 더블 핀 판넬까지는 아니더라도 더블 쉘프 노즐 양산형 유건담을 만드는 것도 가능하다 보니 이런 점도 가지고 놀 수 있는 요소의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기동전사 건담 성강의 하사웨이 극장판 키르케의 마녀의 등장기체 HG144분의 1 아류제우스 소개해봤습니다. 사실 저는 키르케의 마녀 영화를 먼저 본 입장에서 최대한 스포일러가 안되도록 조심하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극중에서는 마지막 전투씬이 상당히 인상적이었다 보니 영화를 보고 전시된 실물도 보니까 뽕이 급격히 차서 발매 주말에 일본까지 가서 구입해 왔었습니다. 제품 자체는 모빌아머 수준의 엄청난 볼륨감, 개선된 베이스로 인해 안정적인 전시도 가능하고 양산형 뉴건담의 존재로 인해 가지고 놀 수 있는 요소도 많은 장점이 있는데 제품 구성품의 볼륨상 조립하는 데는 좀 힘들었지만 완성 후의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던 제품이었습니다. 국내에도 이제 출시가 됐는데 대형기체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의 감동을 이어나가시길 원하시는 분들께 모두 추천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양산형 뉴건담은 별매로 제품화도 해줬으면 좋겠네요.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